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이제 변화하고 있다. 발전 가능성을 다시 AI로 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 필요, 영혼, AI 영혼 필요. 이 정부에서 대구를 AI 로봇 수도로 만들겠다 하고 천명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혁신의 계기가 되고 또 하나 베타는 최근 APEC 2025 경주 정상회의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런 혁신의 계기가 만들어져서 대구 경북이 골든타임을 혁신의 골든타임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AI가 신산업과 융합 또 AI가 전통산업과 융합되어서 새로운 산업구조로 개편되는 그 적지가 바로 대구 경북입니다. 지금부터 한 5년까지가 경북에 한 60년 만에 찾아오는 큰 호경기가 도래할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앞에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바로 옆에 와 있어야 됩니다. 또 이 바로 옆에 발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2023년부터 제조업 그 선진기지였던 테네시주 멤피스에 일론 머스크의 XAI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면서 완전히 과거의 낡은 제조업 지역이 완전히 첨단 테크 지역으로 변해가는 이 테네시주 멤피스 모델을 저희들이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다.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술 창업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특화 분야를 잘 선정을 해서 AI와의 융합을 했을 때 정말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이 되지 않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한번 했으면 합니다. 김인중 원장님. 네. 지금 뭐 전 세계 이슈가 AI예요. 그리고 APEC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고 대한민국 정부도 KAI에 사활을 건 모양새인데 멍청하다고 하지 마시고요. 왜 AI입니까? 네, 그 이유를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AI가 지적인 노동을 자동화하는 기술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지식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지식이 상향평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작업에서 그 생산성과 효율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게 되고요. 단가도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게 되어 있고 게임의 룰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AI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AI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인들께서 경험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미 AI가 산업계에 수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검색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창작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실제로 그 취업 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게 컨셉을 잡았죠. AI 대전환, 네. AI 인재 양성, AI 3대 강국, 국가 AI 대전환을 위한 15대 선도 프로젝트. 네. 집권여당 의원님이시니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일단 기업 분야에 7대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팩토리, 그러니까 기업이죠, 공장이죠. 반도체, 이 7가지 분야에 있어서 AI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이루어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서비스의 전면적인 전환, AI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꾀하겠다. 그래서 공공 분야의 AI 전환 추진이 이루어지는데요. 복지 고용, 그다음에 납세자 관리, 신약 심사에 특히 AI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재 및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는 5개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인재 양성, 이거는 국내의 인재 양성입니다.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인재를 유치하는 분야인 것, 그러니까 인재 AI와 관련된 인재를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전폭적으로 유치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개방인데요. 이 부분은 공공 데이터 개방 및 개인 정보
그 처리를 위한 원스톱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게 데이터 시장의 규모를 좀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실 전 국가적 뭐 기업 주체 그다음에 뭐 정부 주체 다 뛰어드는데 권 의원님, TK는 그 대열에 잘 발맞춰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제조 로봇,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의 전 주기적인 그런 테스트 베드와 그리고 제조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AI를 접목해서 AI 로봇 수도, 대한민국의 AI 로봇만은 대구가 수도다라는 전략으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정확한 전략이었다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철강이 포항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철강 부분들도 이제는 AI의 옷을 입혀서 전환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구미의 방산 그리고 전자 기존에 있던 부분들의 AI의 옷을 입혀서 대전환을 한다면은 저는 우리 기존의 산업들이 AI와 동반해서 성장할 여지는 충분히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뒷받침되는 안정적인 전력망이 우리 대구 경북에서 공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점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이 잘할 수 있는 세 분야를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이 피지컬 AI, 로봇, 그 다음에 신경망 이런 걸 다 신공항 대구 경북에 내려오는 그래서 저는 이 세 개 분야를 충분히 한번 선택과 집중해서 이제는 대한민국 경쟁이 아닙니다. 무조건 세계 경쟁으로 가야 되고 세계 경쟁에서 때 미국, 중국하고 어깨를 충분히 한번 저는 겨룰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 경북의 AI 산업 기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번에는 우리 김인중 원장님부터 시작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네. 기반을 갖추고 있나요? 대구 경북도 어떤 면에서 많이 격차가 벌어진 것 같지만 그러한 그 오픈된 기술들 그리고 수많은 그 오픈 소스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좋은 AI 인재들을 어떻게 키워내고 또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활약하게 만들고 또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느냐 이런 점이 결국 승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권 의원님, 대구의 산업 기반 아까 로봇 얘기하셨는데 또 AI의 산업 기반이라고 하면 어떻게 꼽을 수 있을까요? 헬스케어도 대구의 중요한 기반이죠. 지금 아마 경북대 7곳 경북대 병원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AI 로봇 수술 부분들이 지금 국제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요.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 대구의 의료진들의 이 기술 부분들이 이제 모든 부분들이 그동안은 이제 로봇을 사람이 직접 조작해서 하는 단계까지는 갔었는데 예. 이제는 AI가 이 군원적으로 이 아픈 부위를 진단해내고 또 어느 정도 절제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AI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AI 헬스케어 부분들도 우리 대구가 굉장히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분야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 우리 대구의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도시인데 자동차 부품 부분들도 미래형 자동차, 자율 자동차 부분들로 굉장히 빨리 나가는 그 요소 기술들을 각 부품 회사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2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대구 경북의 이 모델이 3차 산업혁명에 어지간히 가면서 딴 지역이 앞서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AI 신도시를 이제 만들 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의 뭐 구미가 되든 제2의 포항 제철이 되든 거기서 데이터 센터, 국가 컴퓨팅 센터, 그다음에 AI 국가 연구원부터 수없는 새로운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야만이 그야말로 기존 산업을 혁신하는 업데이트 방식도 있지만 새로운 창조, 이 창조를 통해서 대한민국, 대구 경북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델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구 경북이 갖고 있는 저는 원래의 그 DNA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2020년도 7월 달에 그 로봇 자율 규제 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실증 실험을 할 수 있는 조성이 되어 있는 도시가 대구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대구가 병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그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 의료와 관련된 로봇 기술이
실험될 수 있는 그 기반들이 굉장히 예. 많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또 대구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면 경북은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쓰이는 의료 AI 로봇에 쓰여지는 뭐 카메라 이거 어디서 만들어요? 구미에서 만들어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쓰여지는 관절 예. 포항에서 만들어요. 대구와 협력의 시너지 그것은 어쩌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본적인 것들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도시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 의원님한테 계속해서 여쭤볼게요. 그 앞서 이제 우리 정부의 AI 대전환 얘기하시면서 네. 행정 서비스 영역 얘기하셨잖아요. 네. 요걸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게 시도민이 이 행정 서비스 영역에서의 AI의 역할을 체감하려면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세요? 뭘 좀 만들어야 합니까?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할까요? 저는 복지 서비스 분야가 가장 많은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또 한 가지를 찾자면 저는 재난, 안전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난이나 뭐 재해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정보들이 제공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많은 분야에 있어서 미리 예방이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행정이 AI로 전환했을 때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재난 부분들 또 복지 사각지대가 많잖아요. 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도 사람들이 찾는 것보다 AI를 통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베이스를 통해서 AI가 찾는 것이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I 시대는 기술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AI 산업이 발전하려면은 시민들이 체감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행정 서비스 영역 쪽에 AI 기술이 도입되어서 시민들이 스스로 AI를 통해서 이렇게 편리한 세상, 이렇게 정확한 세상, 이렇게 빠른 세상, 이렇게 안전한 세상을 체감하는 것이 그 사회, 그 도시에 어찌 보면은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관 원장님 네. 손 드셨는데 제가 답변 말씀 못 드렸네요. 특정 강력시에 특정 지역에 그야말로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그 민원들이 쭉 하루에 뭐 몇 개 들어오더라고요. 그거랑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기업들의 민원들이 쭉 있더라. 이 부분을 이제 AI를 딱 해서 저걸 그야말로 연구를 해서 그걸 딥시크해서 쭉 하니까 이게 솔루션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 정도 나오느냐 하면 개인 민원은 하루에 99%까지 해결해주고 기업 민원을 80%를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 많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중국 가면 기업하기 더 낫다는 이제 그게 관료주의가 없고 그야말로 기업을 위한 이런 AI까지 서포트하는 그런 내가 실례를 봤습니다. 근데 독일 가보니까 그건 오히려 우리보다 디지털이 뒤떨어지니까 이제 이런 시도를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우리는 기회라는 측면이 이제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지만 우리가 더 좋은 환경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고령화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모든 지역이 그렇지만 이제 그 경북 지역에서도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돌봐드리느냐,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하느냐 이 분야에 AI가 적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수많은 제조업들이 AI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실 대구 경북 지역에도 AI 전문가들이 없지는 않은데 실제 그 AI 전환을 위해서는 그 응용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AI 전문가들이 같이 만나서 문제를 발굴하는 거는 응용 분야 전문가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AI 전문가들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동해안은 뭐 저도 동해안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 대구 경북 지역이 갖는 굉장히 독특한 자원이 있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관광 자원도 있고 또 수자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AI와 같이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이냐 그걸 통해서 수많은 그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지금 뭐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속 언급됐던 것들을 좀 하나씩 짚죠. 전력 필요한 거죠. 에너지가 되게 중요한데 경북이 저희가 기반이 아주 좋죠. 인력도 잘 되어 있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임미 의원님부터 시작할까요? 이세돌과 그 AI가 바둑 시합을 할 때 AI가 5번 바둑 시합을 했거든요. 네. 그때 소비되었던 전력의 양이 한 마을이 네. 통째로 반년인가 뭐 쓸 만한 전력을 소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둑을 두면 안 되겠군요. 예, 그런데 그때 이세돌은 예. 대국에 나갈 때 아침에 먹었던 게 크래커 한 조각하고 커피 한 잔이었다 네. 그래요. 동해안 벨트에 있는 원전, 그래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 경북이 전력 자립도가 215%예요.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그 열을 쉽게 식혀줄 수 있는 냉각수가 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또 부지가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센터 들어올 때 가장 입지 조건이 좋은 것이 동해안 벨트이고, 실제로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권역의 데이터 센터 부지를 알아보고 있고 상당한 부분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예. 예,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전이라든지 수소 에너지라든지 SMR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질 좋은 전력 에너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틀림없이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 요구해서 AI 전용 전력 특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는 생산과 소비와 이런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자연히 데이터 센터는 어디 오느냐 하면은 안정적이고 질 좋은 전력을 무한정 공급할 수 있는 곳에 오게 되거든요. 저는 포항, 구미, 대구 삼각벨트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지역 내의 균형 성장이다라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게 저는 전력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인재 양성 돼야겠죠. 그리고 또 단순히 인재가 아니라 창업 인력, 그러니까 유니콘 기업 이런 데 대한 지원과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 김태환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인프라가 깔려도 그 인프라 위에 달릴 차가 없으면 그 무용지물입니다. 그 생태계의 첫째도 두 번째도 창업이고 인재 양성이죠. 그러면 저는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연합 AI 대학원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연합 대학 AI 같은 걸 만들어서, 아니면 아예 그 포스코가 AI 대학을 특수 대학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야말로 이 하나의 인재가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거 하나.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분은 플래그십입니다. 주요 기업들이 여기 와서 데이터 센터, 컴퓨팅 센터를 같이 만들고, 여기서 그들이 새로운 생산성을 높이는 새로운 서비스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이게 같이 가야 그야말로 인재 양성, 그다음에 스타트업, 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최근에 산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가 있는데, AI가 많이 도입이 되면서 사실은 초보자들이, 그 주니어들이 지금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그 배출한 인력들이 이제 기본기가 어느 정도 있지만 즉시 투입을 할 만한 수준까지는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뽑아서 일을 시키면서 많이 성장을 시켜가지고 본인의 기업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러한 게 이제 일반적인 관리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이제 AI가 대신하기 때문에 그 즉시 투입감이 아닌 그러한 인재들의 취업 기회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사회에 진출하는 시점에 실제 자기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야 한다는 뜻이고요. 네. 두 번째, 창업을 위한 교육 같은 경우는 저는 AI 인재하고 창업을 할 수 있는 인재는 퀄리티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시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도 잘 알아야 하고, 또 특히 리스크 테이킹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인재하고 AI 창업 인재가 다르다면은 저는 이게 한 사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팀 단위로 키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